반갑습니다.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장 이철배 전무입니다. 제가 올해로 우리 회사에 근무한 지 30년째 됐는데 그 학교에서부터 저는 디자인 띵킹, 지금은 디자인 띵킹이라고 부르고 예전에는 뭐 디자인 메소돌로지, 시스테매틱 디자인 이런 것도 불리던 것도 교육받아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나 고객 중심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낼 수 있는가를 연구해왔고요. 한 15년 전쯤에 LG전자의 자랑거리인 고객 행동 연구 기관으로서는 세계적인 그 업적을 내고 있는 라이프 소프트 리서치 연구소를 하면서 요즘에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뭐 스타일러 그런 거 컨셉들 2006년쯤에 만들고 트윈워시,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고개 들고 서큘레이터 달려서 양쪽으로 공기를 뿜어내는 공기청정기 그런 컨셉들부터 오늘 보여드릴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CS에 저희가 냈던 여러 가지 컨셉들은 익히 신문지상 이런 데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지는 저희가 아직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갑자기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케팅에 빌려줬더니 저희 제품보다 더 요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레아 미래에서 온 아이를 표지로 잡았습니다. 저희 CTO 박일평 사장님이신데요. 그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시고 미래된 비전이 많으신데 이분의 이제 비전 토크가 어젠가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재료들을 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현대차에서도 발표가 있는 걸로 알지만 저희는 미래 전기 자동차, 특히 자율자동차, 운전사가 없는 자율자동차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CES 때 1월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도 저희가 커다란 차 하나 갖다 놨었는데 그게 Another Home이라는 주제였거든요. 집에 사는 짓하고 똑같아요. 집에 사는 행동들 거기 그대로 합니다. 거기서 뭐 영화 보고요. 그다음에 영화 보고 그다음에 뭐 피아노 치고 음악 연습할 수 있고 잠도 자고요. 운전사 없는 차에선 자야죠.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먹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액티비티들은 저희가 되게 잘하거든요. 먹는 거, 뭐 TV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 캐빈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대자동차하고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신문지상에 나온 적도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제일 중요한 저희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자동차 OEM들하고도 자동차 캐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 1000만 명쯤 죽어나간 팬데믹들이 많았고요. 최근에 팬데믹 홍콩 독감 같은 것도 수백만 명 죽었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미군 병사가 옮겼던 스페인 독감은 유럽에서 1000만 명이 넘게 죽어서 1차 대전, 세계대전에서 죽은 전사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팬데믹 그 정도까지 많이 죽진 않고요. 작년 데이터로 뭐 전 세계에서 앞으로 한국 2점 몇 프로였다. 지금은 글로벌리 2점 몇 프로, 한국이 뭐 1.6% 정도 되던가요? 왔다 갔다 하던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는 악마의 분노야, 뭐 신의 분노야, 악마가 하는 짓이야. 그래서 다 교회로 몰려가고 기도하고 뭐 이랬다면 지금은 그래 병이란 거는 막아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관리 가능한 난제일 뿐이야. 다만 이것들로 인해서 일상이 침해되는 거에 대한 어떤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 거죠. 여행을 못 한다든지 친구들을 못 만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많이 얘기 나왔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렇죠. 쿠팡을 잘 보면 되죠. 쿠팡이 참 훌륭한 기업을 생각하는데 쿠팡이 없었으면 우리가 진짜 코로나를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쿠팡을 되게 좋아합니다. 쿠팡에서 제일 먼저 품절된 거 저 애들 보고요. 저 연구원들 보고 그 석박사를 보고 야 쿠팡에서 뭐 품절된지 잘 봐줬어요. 맨 처음 품절된 게 홈 트레이닝 기구였어요. 실내 자전거 10만 원짜리 다 나갔고요. 나중에 비싼 거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마스크 그때 품절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대적 상황의 가치를 바꿉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니트리 글러브 그 고무 장갑 같은 거죠. 얇은 고무 장갑이 제일 많이 팔렸고 코로나 이전 대비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게 제빵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솥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밥솥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한 몇 달 정도 절약하면 냉장고 같은 거 새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디스펜서블 머니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얻었다 그러면 글로벌리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리 세탁기, 오븐, 냉장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강의 때문에 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다 주식이 좋죠. 저희 회사는 작년 한 6개월 전 대비 한 2배쯤 오른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미래 성장 가능성이고 저희가 글로벌리 그런 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너네 앞으로도 장사 잘하겠구나.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많지? 이런 기대감이고 그런 미래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뭐 많고요. 또 하나는 재택근무. 저희 지금 한 50% 재택근무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희 CFO는요. 요즘에 굉장히 웃고 계실 거예요. 출장비로 제가 얼마나 저희 회사가 1년에 절약하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 건데 어쨌든 1,000억이 훌쩍 넘어가는 돈을 절약합니다. 출장비만. 라스베가스 한번 가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저희 호텔 바가지 쓰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렌트카드 하고. 그런데 출장 안 가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CFO는 계속 출장비 안 주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재택근무도 계속 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 팬데믹이 가져온 게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막 변화를 더 막 촉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예전에는요. 비주류 트렌드가 있을 때는 학자들만 알아요. 그다음 이머징 트렌드가 알면 벤처 캐피탈이 알아요. 그래서 신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임원들한테 물어보셔서 10명한테 야 이거 어때? 했을 경우에 한 2-3사람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 할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한 10명 중에 8명이 좋다 그러면 늦었어요. 근데 10명 중에 1명만 괜찮다면 이거 너무 얼리에요. too early예요. 그래서 이머징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한 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인공지능 연구의 결과에 기본소득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기본소득이 필요해요. 좀 생뚱맞지만 연결되는 건데 이거 전문가들만 아는 거였는데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기본소득 UBI 누구나 알게 되는 컨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기본소득이 벌써 이제 이머징에서 주류로 가죠. 그다음에 뭐 기워킹, 쿠팡 프렌즈, 뭐 그다음에 그 새벽 배송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민 라이더스 이런 거 저희 연구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뭐 배민 라이더도 해야 되고요. 저 때문에 그 새벽에 가서 2시에 쿠팡 배달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걸 해보지 않으면 배달 로봇 같은 거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되게 지금 핫하죠. 사람들이 할 거 없으니까 저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비대면 서비스 당연하죠. 집에서 일하는 거 옛날에는 되게 남다른 얘기였는데 지금 다 하죠. 그래서 결국은 팬데믹 때문에 이 많은 트렌드들이 이머징 트렌드에 있어야 될 것이 주류로 그냥 확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팬데믹은요. 팬데믹 시대의 어떤 현상은 올 것이 빨리 왔다. 이거예요. 빨리 왔어요. 빨리 오기 때문에 우리 혁신의 어떤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속도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 그래서 솔직히 좀 비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반쯤 비워드릴 것 같아요. 반 비우고 대신 집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패스파이브 같은 거점 오피스 주고 거기서 일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 비는 건 임대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습니다. 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식당인데요. 워낙 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약간 도피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부상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음악 왜 듣니 그러면 그 애플의 에어팟 광고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막 사람들에 떠밀려서 가다가 에어팟을 끼는 순간 갑자기 펑키한 데가 나타나서 막 나이트클럽이 된 것처럼 춤을 추고 하는데 음악은 이스케이피즘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식당 같은 데도 지금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곳에서 식사하는 듯한 느낌. 또 하나는 인테리어의 구조의 변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까 집의 변화 말씀인데 팬데믹이 가져온 첫째 중요한 변화는 집이 좁아졌답니다. 제가 사실은 격리를 당했거든요. 얼마 전에 국가 격리를 당했는데 집이 좁아요. 원격 근무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줌 그런 데서 혹은 웹엑스에서 뒷 배경에 가상 배경 깔면 좀 쪽팔린 거거든요. 좀 멋있게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애 방에 가가지고 애 책꽂이에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제 책으로 바꾸고 이제 서재에서 막 이렇게 배경하고 그랬는데 이 브라질 얘기인데 브라질에서 아쿠아리오라는 거를 건축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저게 어항 공간이라는 뜻인데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사람이 서운해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긴 있는데 하루 종일 얘기도 못 해요. 들어가서 계속 회의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유리된 투명 공간에 들어가서 문이 8개 돼 있어서 소리로는 아이솔레이트 돼 있습니다. 소리가 차단이 돼 있지만 지나가다가 여보가 그렇게 안녕하면 이렇게 안녕을 해줘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함께 분명히 있는 느낌은 강하지만 공간 음향적인 공간은 구분되는 저런 것들이 건축에 많이 반영돼서 거실 한 켠에 계속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인공지능 얘기하러 나왔는데
1200년도부터 지금까지 생산성의 변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데이터를 좀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 한 170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줌인 해가지고 봤더니 그 몇 가지 죄송합니다.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었는데 1600년대 후반에 그 증기기관이 생겼을 때 그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학적으로는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바뀌는 지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첫째는 1차 산업혁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직기까지 나타난 다음에는 완전히 동력 생산 혁신이 나타났고요. 1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본격화됐고 2차 제조혁신은 컨베이어 벨트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로직 컴퓨터로 생산 자동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정보 혁신도 일어났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생산성 증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생산성 증가가 최근에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생산성 가속도 증가 속도가 지난 100년보다 나쁜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나쁘냐면 이 공황 때 2차 세계대전 때만큼 나빠요. 지금 경기가 그렇게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가 봤더니 그거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5G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홀치 예측법이라는 걸 가지고 언제 이 곡선이 다시 변곡점을 맞이해서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겠는가 했더니 수학적으로는 예측치로는 2027년쯤이래요. 근데 이게 한 2년 전에 예측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를 좀 다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산성이 더 안 좋죠. 그랬더니 한 뭐 2029년까지 한 2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측치에 따르면 2029년쯤에는 다시 경제가 붐업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저 경제를 누가 붐업으로 올리냐? 봤더니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5G 이런 것들이 밀어 올릴 것이다. 그래서 AI는 단순히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저희 같은 회사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더 큰 성장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AI가 무슨 일을 해줬는가,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죠. 정확히는 산업의 어떤 산물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꾼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페네트레이션을 보면 수식 변기, 뭐 중앙 난방, 냉장고 이런 거의 페네트레이션 레이트입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건 거의 수직 커브예요. S 커브가 아니고 하키스틱 커브, J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꾼다 보니까 육체 노동, 가사 노동 시간을 줄여줬어요. 1900년대 초반에 가사 노동 시간이 평균 8시간이었는데 지금 2시간 정도에 수렴한 다음에 거기에서는 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 2개 달린 로봇이 집안을 정리해주는 로봇 같은 게 나타나서 가사 시간을 확 줄여줄 거야. 그냥 가사 도우미 쓰시는 게 더 싸요. 아직은. 한참 동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새로운 종류의 제품들의 보급률이 높아지더라도 가사 노동이 드라마티컬리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그러면 뭐가 줄어드냐? 에어컨 사기 위해 3개월 고민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뭘 줄여줬냐면 고민을 줄여줬어요.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지도책 보면서 이 길을 가는데 부산을 가는데 내가 요즘에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다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머리로 플래닝 해가지고 표지판을 계속 읽어가면서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내비게이션 해주듯이 고민을 덜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적 노동의 인지 노동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코그니티브 레이버라는 그 인지 노동은요 급격히 증가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전부가 인지 노동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인지 노동하는데 집에서도 인지 노동하는 거예요. 집은 도대체 언제 팔아야 돼? 뭐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인지 노동이죠. 그것들을 AI가 경감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분야의 어떤 서비스 피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AI 가지고 집 청소해 주는 거나 짜장면 한 그릇 비벼주는 것보다 AI를 가지고 내가 어떤 주식을 선택하면 좋겠어. 혹은 내가 그 변호사들 데리고 그 로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 어떤 고소 서류 이런 거를 어떻게 보완해 주면 좋겠어. 이쪽이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노동을 올려주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초고도의 생산성, 노동은 소득과 달라라는 이 소위 노동은 소득과 같아야 되는 법칙이 깨지는 거죠. 사실 요즘 정부의 기대사항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같은 게 나오죠. 오케이, 노동 안 해도 돈 줄게. 그냥 우리가 AI로
저기 하는 활동 방해하지 말아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잉여 시간이 보편화되는데 잉여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거에 대한 연구는 또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막 보면 그냥 AI 이용하면 이거 정리해줄게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그먼트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AI 데이터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차관님께서 그 선도경제 추격경제 얘기하셨는데 이 자료가 제가 2006년도에 만든 자료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앞서가는 경쟁자만 보지 말고 고객을 봅시다. 단기적인 시각을 버리고 중장기적 합시다. 분석적 정량적 분석 말고 정성적 감성적 분석합시다. 게임 체인저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 솔루션들 가지고 미래에 할 것이다. 시간을 다 써버렸는데 그 알파고 같은 경우 저 알파고가 이제 바둑에서 이기고 나서 이세돌 이기고 나서 기뻐했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 로봇 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꼭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야 쓸어버려야 돼 이런 디스토피안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데 보면 아톰은요 김 박사가 그 아들 삼고 싶어 했거든요. 그 어떤 저게 정령 있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라에몽 그렇고요. 피노키오도 마찬가지죠. 손자 목각인의 손자 됐고 피그말리온과 갈라티아도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영혼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인간과 신의 만남이 아니라 오른쪽에 인간이 오고 왼쪽에 AI가 오는 저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화병을 이해하는 의사, 저 AI 로봇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존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로봇이요. 로보틱스 예컨대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은 머리가 없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것만 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는 팔다리가 없어요. 머리만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분야는 이쪽입니다. 팔다리도 있고 지능도 있는 거.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저희가 관계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관계형 인공지능이 우리 궁극적 갈 길이에요. 저 밖에 서 있는 로봇 프로덕티비티 로봇이에요. 방역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관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2015년도에 이거 만들어서 2016년도 MWC 갔다 왔던 롤링봇이라는 것부터 삼성도 최근에 이런 거 내놨었고 그다음에 이런 롤링봇 2 그다음에 관계형 로봇 카로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생산 안 했어요. 다만 이 눈빛, 성격 이런 것들만 이식을 시켰어요. 이런 거죠. 저희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때 2018년도에 전시했던 건데 17년도에 만들어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 했냐? 이 로봇들도요. 뭐 일하는 것보다 그냥 수화할 줄 알고 뭐 수화해요. 이렇게 손으로 수화하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혹은 뭐 춤도 좀 추고 뭐 이런 감성적 교류를 되게 중요시 생각했는데 이런 건 이제 준 레키모토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텔레프레젠스인데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옷만 똑같이 입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과할 일 있을 때 얘를 보내는 겁니다. 그 사과 영상을 담아가지고 이 친구는 가서 그냥 굽신굽신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알아서 내가 말이야 저번에 미안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제가 한 5마리로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5명을 만들었고 회의장에 5군데 파견하면 동시에 회의를 5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모니터 깔고 앉아서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가전제품은요 가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오브제 컬렉션이 나왔고 가구는요 또 공간을 지향해요. 그래서 이게 오브제 컬렉션이죠. 퍼니처는 오브제고. 그런데 공간 만드는 사람들 그 건축가들 대림 이런 데 가보면 대림은 또 자기는 자연을 짓는데요. 그리고 자연으로 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자연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도 만들었는데 좀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성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의 불완전성을 그대로 닮은 게 AI거든요. 그래서 AI도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형성 능력과 퍼스널리티예요. 인격. 인격과 관계 형성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성을 그대로 닮은 AI도 인격과 관계 형성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막 페이퍼 연구해봤더니 어떤 인공지능 비서가 좋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약간 유머러스한 캐릭터였고
나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여성 목소리의 가상 비서를 원해요. 그게 가장 제일 큰 포션이에요. 어떤 사람들 뭐 남성 원할 수 있겠죠. 뭐 하지만 이게 일반 한 명만 있다면은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레아라는 거를 이제 준비할 때 앞으로 음성 인공지능은 전부 다 비주얼로 갈 거야. 사람으로 갈 거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연예인을 하나 계약했다고 치죠. 연예인이 사고 치거나 연예인이 계약 해지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같은 캐릭터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예인은 갑자기 어떤 여직원을 닮은 여자 캐릭터를 띵 하고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글로벌리 장사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양에서도 먹히고 서양에서도 먹힐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합성도 하고 모델링하고 3D 모델링 한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이거 이제 레아가 다른 머리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이런 버추얼 휴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의 네온부터 시작해서 릴 미켈라 엄청나게 팔로워가 많죠. 이런 사람들을 다 연구하고 캐릭터를 연구해서 우리는 어떤 캐릭터로 갈까? 어떤 서사를 입혀야 되나? 그래서 이 친구가 고향은 어디고 몇 년생이고 이거 만화가들이 쓰는 거예요. 만화가들이 왜 메인 작가 있고 문화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공통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작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언제 음악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고 뭐 어릴 때 뭐 했고 이거를 지금 보시는 거에 수십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서사를 입혀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하고 그래 인스타그램도 시작해요. 그 인스타그램 넣어서 뭐 팔로워가 지금 6천 몇백 명 요즘에 좀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레아라는 친구가 뭐 하는 친구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 서사를 풀어내는 활동을 작년 1년 동안 사실 그 인스타는 5월에 올렸지만 1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가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얼굴 여러 군데 피부를 잡아서 컴퓨터로 모델링하는 입 모양과 어깨 모양, 눈짓 이런 걸 다 온라인시키는 굉장히 그다음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고 되게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들 뿐이에요. 근데 요거 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친구가 가상 휴먼으로 활동하고 또 은행에 가서 안내도 공항 가서 안내하려면 저런 서사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인간 같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치의 인식 변화, 그다음에 지불량의 변화를 가지고 이런 도메인들의 저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 인공지능, 로보틱스, 빅데이터, 감성인식, 버추얼 휴먼 이런 걸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고객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 개인으로 보면요, 이제 앞으로 그 되게 오래 살고 하는 100세 시대가 되게 되면 실제 물리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걷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자꾸 기억력은 나빠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초능력을 부여할 것인가, 슈퍼내추럴. 왜냐면 인간의 오랜 꿈은요, 안 죽는 거, 안 늙는 거, 초능력 갖는 거 세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초지능. 저 사람 저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서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저 임원 이름이 뭐였더라 가끔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이어폰에서 알려주는 거죠. 초지각, 초지능, 그다음에 초인력 굉장히 힘 세지고 그다음에 화상회의 같은 거 비슷한 건데 완전히 내가 몰입해서 거기 가 있는 초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인공지능과 이런 기술들이 주는 핵심 가치는요,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고객님들에게 자유를 드리는 거, 프리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프리덤과 위즈덤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